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 보시면 이의 있습니다. 검찰이 뭔가를 막 피고인이나 증인 신문하는데 변호인 측이 벌떡 일어서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의 신청하는 경우 왕왕 보시죠.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 보면 꼭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 법정에서 그런 장면은 보기 드물어요. 서로 간에 순서대로 진술을 주고받죠. 근데 오늘 이의 있습니다라는 장면이 처음으로 이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 처음으로 연출이 됐는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 위조 교사와 관련한 서증 조사를 하던 와중에 여러분이 기사에서 보신 그 트위터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오픈했습니다. 그걸 제시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도대체 저 증거물이, 저 게시물이 어떤 범죄 혐의를, 어떤 공소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거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글은 2015년 5월 11일에 조국 교수가 본인의 트위터에 썼던 글입니다. 홍준표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 2천만 원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조국 교수의 트위터 글을 검찰이 제시했습니다. 증거로.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도대체 어떤 범죄 사실을, 어떤 공소 사실을 위한 증거물이냐라고 물었더니 검찰 측에서는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운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위조 교사와 관련한 증거 서증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2015년 5월에 올린 이 조국 교수의 이 트위터 글이 차명재산 운영에 관해서 이미 어떤 경우에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서 차명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증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인 측에서 그러면 2015년에 예측을 해서 2015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이전에 그 트위터 글을 썼다는 거냐. 민정수석에 임명된 거는 2017년 아닙니까? 근데 2년 전에 민정수석의 지위가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미리 썼다는 거냐.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뭐 계속 이게 뭐 조국 교수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 나섰어요. 재판장이 나서서 직접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보기에도 저것이 이 범죄의 유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기보다는 검찰의 일종의 언론 플레이의 일환이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트위터 글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2017년 3월에 조국 교수의 트위터 글인데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 이 트위터 글을 딱 오픈하자마자 법정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국 교수 또는 정경심 교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는 취지로 폭소? 소리내서 웃으셨어요. 한 서너 명이 소리내서 웃었어요. 근데 이 트위터 글은 검찰이 증거 위조 교사 서증 조사 중에 마찬가지로 나왔는데요. 이 글을 오픈한 목적은, 취지는 의혹 보도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면서 이 트위터 글을 오픈을 했습니다. 박근혜 2017년 3월이니까 대선 직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끝없이 부인만 하고 있다라는 취지였겠죠. 이것이 증거 위조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검찰은 의혹 보도가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 보도가 쏟아지던 시점에 증거 위조를 지시한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거다라는 취지인데, 근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피의 사실을 모른다, 아니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 플레이의 일환이죠. 흔히 저쪽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조로남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비난을 하던 그 조국 교수가 또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본인들의 피의 사실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조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여론전 목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트위터를 공개했는데요. 2012년 4월 트위터입니다. 8년 전이에요. 8년 전 트위터를 찾으려면 도대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가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조국 교수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가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지를 보면 된다. 이 장면은 이 글에서 힌트가 나오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한 이 서증 조사를 하다가 공개한 트위터 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하기를 당시 조국의 상식에 비춰서, 조국 교수의 상식에 비춰서 증거인멸 등에 적극 가담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다. 행위자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곧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글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두고 조국 교수가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8년 전에 이 글이 트위터 재판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 검찰 측의 주장 고스란히 지금 같은 비중으로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8년 전 또는 3년 전 또는 5년 전 이 트위터 글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 위조 교사 또는 증거 인멸 교사를 입증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료가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법정은 조국 교수 법정이 아니고요. 정경심 교수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교수의 이 8년 전, 3년 전, 5년 전 트위터 글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도대체 무슨 증거 위조 교사와 무슨 증거 인멸 교사를 입증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법한 이 트위터 게시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측의 서증 조사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 측이 이의 있습니다라는 장면이 이제 연출됐던 거고, 오늘 변호인단이 작심을 하고 나온 듯해요. 뭘 작심했냐?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좀 저지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년 전 트위터 글을 검찰이 처음 딱 공개했을 때 변호인 측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발끈하고 일어나서 도대체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그 증거냐 저것이. 아무 관계없는 개인 간의 대화 또는 개인 SNS 글을 수년 전 것을 가져와서 그걸로 무슨 범죄를 입증한다는 거냐 이런 취지죠. 근데 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재판 끝나고 나면 제가 김칠준 변호사 인터뷰를 즉각 올려드리죠. 김칠준 변호사 인터뷰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검찰이나 재판부에 대해서 예의를 다 갖춰가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에서 약간의 고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재판 시작하자마자 지난번 공판에서 동양대에서 임의 제출받은 PC 또는 뭐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 파일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공해라 라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열람 등사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격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열람 등사 신청을 인용을 해서 허용을 했지요.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구두로 결정을 했고 이번 주 월요일 3일에 문서로 인용 결정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걸 변호인단이 받질 못한 거예요. 검찰 측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면서 항의 내지는 이의 신청,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수두룩하게 그 안에 담겨 있다. 피고인의 개인정보뿐만이 아니고 제3자의 무슨 뭐 명단, 목록 또는 실명이 다 나와 있는 누군가의 판결문 등등 개인정보가 수두룩하게 담겨 있는데 그 이미징 파일을 변호인단에게 제공을 하면 그 변호인 사무실에 변호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직원도 있고 민원인도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거기서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말라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변호인 측에서 무슨 뭐 서약서라든지 뭐 이런 걸 제출한다고 해서 그걸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 개인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정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이 개인정보가 더더군다나 변호인도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인인데 그 변호인 측에서 위법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유출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피고인이 가져야 할, 행사해야 할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맞지가 않죠. 근데 검찰은 오로지 그 개인정보 주장을 하면서 이 이미징 파일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우리는 허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또 반복을 한 겁니다. 이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재고해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다 재판부 소송 지휘대로 준비를 해놓고 있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변호인 사무실로 배달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야 하는데 와서 가져가질 않았다 또는 달랏소리를 안 했다라는 취지겠죠.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발끈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계속 전화를 드렸다. 검사님 방으로도 전화를 드렸다. 근데 전화 안 받지 않느냐. 우리가 그거 달라고 하려고 가져가려고 전화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 전화를 회피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으면 그 와중에 발끈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 역정을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사항만큼은 뭐 검찰하고 재판부하고 좀 법적으로 해석하는 이견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론은 났습니다. 재판부에서 열람 등사 허용을 하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이 PC 이미징 파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사문서 위조 또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뭐 파일이라든지 직인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 도대체 무슨 자료가 담겨 있을지 이미 수년 전부터 쓰던 정경심 교수가 쓰고 그 이후에 조교나 대학교 교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했던 PC라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자료가 담겨 있을지 변호인 측에서도 피고 측에서도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파일을 확인해 보면 유리한 증거가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그 이미징 파일을 검색을 하다가 설사 피고 측에 유리한 증거가 하나 둘 발견된다고 해서 그거 법정에 내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내죠. 거기에 어떻게 검찰에 유리한 자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측에 유리한 자료가 분명히 담겨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경심 교수 측에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벗을 만한 검찰의 증거를 탄핵할 만한 또 다른 반박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파일이 나올지는 크게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재판 말미에 김칠준 변호사가 작심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모든 서증조사 그리고 양측의 구두 진술 다 끝나고 다음 재판 계획에 대해서도 소송 지휘가 끝나고 나서 김칠준 변호사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지난주에 가장 많이 쏟아졌던 기사가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 2차 공판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한 기사가 뭡니까? 강남 건물주 꿈 이런 기사죠. 정경심 교수가 동생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5년 10년 같이 가자. 그리고 돈 열심히 벌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게 꿈이야. 딱 한 번. 그 강남 건물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정경심 교수가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시가 한 25억 원 상당의 강북에 상속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남매가 받은 상속 재산이죠. 상을 치르고 나서 상속 재산으로 강북에 건물을 상속을 받았는데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는 굉장히 자별하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또는 코링크피의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과는 계속 행보를 함께 했습니다. 그 남동생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강북에 있는 건물도 있고 그거를 뭐 처분하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산이 한 50억 되니까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자산이 한 50억 되니까 본인들의 자산 그리고 또 다른 뭐 대지 뭐 이런 자산들을 합치고 열심히 돈 벌어서 한 10년쯤 뒤에는 강남에 건물 한 채 갖는 게 내가 꿈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는 도저히 당장 이 강남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수백억 자산을 모을 수 없으니 저 꿈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에 조국 교수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간접 투자로는 저 정도 자산을 모을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든 고수익을 불리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했다는 유력한 증거다라면서 저 문자를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또 들고 나왔어요. 그 문자를 또 들고 나와서 계속 강남 건물 언급을 한 겁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이제 재판 말미에 일어나서 그 강남 건물이라는 문자 내용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할 주제인지 좀 회의가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넘어서서 오늘 또 언급을 한다. 지난주에 2차 공판 때 그렇게 힘줘서 강조를 하는 바람에 온갖 언론에서 강남 빌딩이라는 표현은 정경심 교수의 문자에는 없었는데 언론에서 강남 빌딩주, 강남 빌딩의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사가 쏟아졌고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다시피 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검사가 그걸 들고 나와서 무려 15차례가 넘게 언급을 했다. 15차례가 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냐?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검찰의 의도는 명백하다. 이 키워드를 제시하는 의도가 당시에 조국 교수 부부가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계속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이 법적인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그 외에 정치적인 의도로 정치적인 취지로 이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오늘 검찰에서 이 강남 건물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면 막판에 김칠준 변호사가 이 발언을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언급을 15차례 이상 언급을 하면서 김칠준 변호사가 더더욱 이런 발언을 할 배경은 충분했던 거고요. 만약에 검찰이 언급을 안 했어도 지난 2차 공판 때 검찰의 의도된 이 강남 건물주의 꿈이라는 키워드 제시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엊그제 이제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검찰이 재판을 나올 때 기자들이 뭐라고 기사 제목을 붙일지를 검찰이 정해가지고 나오는구나. 그거는 여러분 서로 간에 실제 약속이 있거나 이러지 않아도요.
선수끼리 아는 겁니다. 선수끼리. 검찰이 왜냐면 그 하루 종일 진행된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따서 기자들이 타이틀로 달고 핵심 주제로 삼을지는 굉장히 서로 간에 고달픈 작업이죠.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을 향해서 검찰이 뭔가 핵심적인 섹시한 키워드를 던져주면서 섹시한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목소리에 힘줘서 증거 제시하고 하면 기자들이 그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를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걸 검찰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오늘은 기사 제목을 이걸로 뽑아줘야지. 이걸로 뽑아줘야지. 제가 일본식 표현을 안 쓰려고 지금 정제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데 그냥 쓸게요. 죄송합니다. 야마를 뽑는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오늘의 야마는 뭐야? 실제로 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는 재판 중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여러분 제목까지 다 똑같이 나오죠. 그게 남의 기사를 그대로 갖다 베껴 썼든 또는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썼든 그렇지 않고 기자들이 서로 다른 기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도 야마가 비슷하게 뽑힙니다. 제목까지 비슷해요.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검찰이 어느 포인트를 강조하느냐. 거기서 이 제목을 뽑는 거예요. 핵심 주제를 뽑는 거고. 강남 건물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오늘 또다시 시도한 거는 트위터입니다. 조로남불 이 프레임 만들기 위해서 8년 전, 3년 전, 5년 전 트위터 꺼내 든 거예요. 도대체 그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 재판도 아니에요. 조국 교수 재판도 아니에요. 이 재판은.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인멸 교사를 입증하는데 조국 교수의 5년 전, 8년 전 트위터가 도대체 무슨 증거 효력이 있다라는 건지 검찰은 그거 오늘 또 야마로 삼으려고 갖고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간파한 변호인이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걸 저지한 거죠.